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상입니다. 오늘은 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터키하고 이란에 끼어 있는 아르메니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키카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옛날부터 여러 민족이 주요한 이동 통로였습니다. 덕분에 이 민족의 침략에 아주 취약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역사 중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는 고대 아시라 제국 시절인 기원전 1270년경 아르메니아 고지대에 있는 반호스 주의 철기 시대 비인도 유럽어족와의 합을 지계열은 오라르투가 있었습니다. 오라르투 붕괴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르메니아 고원의 백군을 지게 됩니다. 아르메니아에선 튀르키예에 있는 게베클리 대패가 자신의 고대 유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해당 유적이 아르메니아인들의 것이라는 증거는 빈약합니다. 아르메니아가 주장하는 고대 국가 건국사는 바르노아의 후손인 하아크가 기원전 1492년에 바빌로니아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아르메니아에서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인 하야스탄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스스로 유대인 피가 흐른다고 주장하는 아르메니아인들과의 유대인들은 오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아르메니아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6세기입니다. 에르반드 왕조라는 독자 왕조가 있었으나 메디아 왕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메디아가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교체될 때 발언을 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사트라피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3세의 페르시아가 망한 이후에 점차 독자적인 세계로 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B20년 내 셀레우코스 왕조의 공격으로 에르반드 왕조는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한 아르메니아의 스트라테고스로 임명되었던 에르반드 가문의 왕자 아르타세스가 곧 반란을 일으켜 아르메니아를 장악하고 아르타세스 왕자로 세웠습니다. 카카스 일대에서 차근차근 세력을 키우는 아르타세스 왕조는 기원전 1세기 티그란 대왕 시대 전 세계를 맞아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동방의 강조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로마의 공격에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서방 강국 로마, 동방의 강국 파르티아, 사선 왕조 페르시아 사이에 끼어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58년, 63년 파르티아 로마 전쟁에 의해 지배 왕조가 파르티아에게 아르사케스 왕조로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르메니아어로는 아르사코니 왕조라고 합니다. 이란 본국의 아르사케스 왕조가 페르시아계 사선 왕조에게 멸망당한 뒤에도 아르메니아에서 도착하여 202년간 존속하였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원래 조라스트교의 분포를 신봉하는 등 이란과 문화적으로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란에서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점차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기 288년 왕에 오른 트르다트 3세는 로마 제국을 모방하여 중앙집권적 권력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군사력 강화, 사급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4세기 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도 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로마 제국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이 392년이니 무려 80년 이상 앞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제국이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독자적인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입니다. 이후 이 나라에서 아라라트 산 구약 성경은 노아의 방주가 표적한 산이 위치했다는 것을 생각했는지 자신들은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고 자칭하였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지금도 남자 이름으로
아라라트란을 사용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경운 이외에도 험난한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3세기 이후 로마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극화되면서 이 나라에서도 전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돈 왕조 페르시아의 사프 3세와 로마 제국 테오도시우스 1세 사이에 저에게 맺어지며 국토가 반동하고 페르시아의 통제가 심해지며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아르메니아의 번토나 소아시아 남부 지역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도 했지만 모두 단병 왕조였습니다. 대신 아르메니아의 번화에 대응하여 아르메니아 문화를 교전하기에 405년 독자적인 아르메니아 문자가 창간되고 기독교 문헌들이 아르메니아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 아르메니아는 동유럽에 가까운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근원 이전 아르메니아는 조라스트교와 문화 습속 인종 등 여러 면에서 이란과 유사했습니다. 로마와 바르티아 사이 완성되는 정치적 문제는 별개로 이란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지배 세력이 바르티아에게 아르사케스 왕조에서 페르시아에게 사선 왕조로 교체되자 아르사케스 가문 출신이던 아르메니아 왕가는 사선 왕조에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화까지 시행됨으로써 아르메니아 이란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아르메니아 문자가 창간된 이후에도 고전 그리스어로 된 기독교 문헌들이 꾸준히 아르메니아로 번역되면서 페르시아인과 다른 아르메니아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선 왕조는 5세기부터 7세기까지 중부 동부 아르메니아를 지배하면서 기독교와 친로마파 귀족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아르메니아를 이란의 일부러 만들려고 하였으나 아르메니아인들을 격려하는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대규모 전쟁까지 치러야 하였습니다. 전쟁 자체는 이란이 이겨서나 아르메니아인들의 재앙이 완화할 것이었습니다. 사선 왕조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어느 정도 자치권과 기독교 신앙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 4세 바그라투니 등 아르메니아계 장소들이 사선 왕조 내에서 활약하고 아르메니아계 후궁들이 사한샤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사선 왕조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입지는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7세기 이후 동로마가 소아시아를 상실한 이후부터 일상교가 급속도로 파급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끝까지 그들의 신앙인 기독교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로마 문화의 정교회와의 갈등과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보다는 시리아와 이집트 오리엔트 정교회 그리고 이슬람 세력과 다 가까웠던 아르메니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아르메니아의 기독교는 결국 독자적인 아르메니아 정교를 발전하게 됩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이집트의 시리아에서 주를 이뤘던 키릴로스주의 합성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십자군 전쟁기의 서방교회와 극히 가까워졌습니다. 잠시 동안은 아예 카도르교에 기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교회 때문에 아르메니아의 정교의 변천은 역사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73세기 동안 동로마 제국과 이슬람 제국의 통치를 번갈아 받았습니다. 파스프라칸 왕국, 차흐 왕국, 로리의 왕국 등 독립국가로 또 존재하였습니다. 이 동안 아르메니아 본토를 떠난 여러분 동로마 제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키워나갔습니다. 주류층의 동로마 제국에서 자신의 입지를 키워나갔고 주류층에 편입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르메니아 출신의 황가를 2차례씩이나 배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동로마자가 결코 사방을 주장대로 그리스인들만의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르다네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라틴어 성경을 통해 들어온 히브리어 이름이 아닌 아르메니아에서 온 이름입니다. 특히
바르다네스는 파르티아 군주의 이름으로 이번 쓰였다는 점에서 위에 나와 있듯이 원래 종족 문화 어느 제국의 아르메니아가 이란 개 국가와 미국을 밀집했다는 것을 남경화하고 있습니다. 7세기 동남아 고국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헤라클리우스와 그가 일궈낸 왕조가 아르메니아 출신 이 왕조가 단절된 후에 9세기에 한 번 더 아르메니아인 바시올루스 1세가 등극하면서 아르메니아계 마케도니아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조의 통치하에서 동남아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아르메니아 본토에서는 바그라토니 왕조가 등장하여 확고한 세력으로 차지해봤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조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출신지인 아르메니아의 갖은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제국과 아르메니아는 함께 전생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아르메니아의 인구는 5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속국 중 하나 더 바스라 박한 왕국 또한 100만을 넘는 강국이었습니다. 수도인의 인구 또한 10만을 넘어서며 100개 이상의 교회가 위치하였습니다. 바그라토니 왕조는 이후 조지아의 왕실은 바그라티온 왕조를 이어졌으며 이 가문은 제정내샤와 소를 거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바그라티드 아르메니아 왕국 수도인 아니는 진입 및 여러 전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쓸쓸한 표로 남아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남부 해안지대 킬리키아는 세기 965년 동남아 제국의 니케포로스 2세가 새로 재정복한 지역으로 강경파 이슬람 성향이던 니키포로스 황제는 원래 이 지역 무슬림 주민들을 추방하거나 학살하고 이 지역에 아르메니아인과 시리아 정교의 신도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11세기 이후 아르메니아 왕국이 내부로 창건했습니다. 동남아 제국이 일부 영토를 합병하되 그 대가로 바스프라칸 군주들이 세바스티아에서 유프라테스강 북부에 이르러 방대한 영토를 시민들에게 내줬습니다. 또한 후임 황제들도 비싼 조치를 취한 탓에 1070년간까지 착복한 아르메니아 고산지대에서 아나톨리아 해안의 따뜻하고 기름진 땅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꾸준히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071년 만시케르트 전투 이후 동남아 제국이 셀주크 제국 증거로서 아시아의 영토를 성실하게 되면서 자연히 동남아 제국 내에 아르메니아인들의 입지는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영토 역시 셀주크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셀주크 제국이 아르메니아인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수많은 피르멘들이 계속 킬리키아 지역으로 이주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은 십자군이 오기 전까지 여러 속들을 세워 자신들끼리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싸웠다고 합니다. 이런 소극들을 준 단 하나만 십자군이 킬리키아 일대를 후군도로 삼기 위해 장악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를 소위 아르메니아 왕국 혹은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본토는 13세기 몽골이 대공시의 몽골 제국인 일칸 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몽골인들은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정교에 관대하여 아르메니아 정교도 평화로운 시기로 늘었습니다. 이 시기 동서문화교류와 경제교역이 번창하면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상업적 전형을 발휘해 동남아 제국 아나톨리아, 시리아, 카카스, 이라크, 이란을 있는 민족들을 활용해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11세기 이후에도 아르메니아 문학에도 정교 문학이 1세기에서보다 세속적인 형태의 작품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10세기에는 요한 5세에 의해 아르메니아 역사를 담은 연대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직접 저술한 최초의 아르메니아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몽골 국가가 올라간 뒤 혼란이 이어지면서 묘역이 쇠퇴하여 아르메니아 왕국은 마침내 레반트 지역으로 닥쳤던 십자군과 동맹하기도 하였습니다. 몽골과도 동맹을 하며 그럭저럭 버티다가 1375년 이집트의 맘르크 왕조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아르메니아 왕국은 몰락했으나 16세기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제국의 패권 다툼 아래
아르메니아 서부를 비롯한 동지중해 근방에 통합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타 종교에 관대한 혈령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탄불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건물 수십몇 개가 건설되었으며 유사는 육부 대신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나톨리아 서부 해안지대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서구 국가들과의 무역을 주도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번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오스만 통치 아래 지중해 동북이 상공도 유대인과 아르메니아인들이 총괄해 경쟁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번성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통역 등 여러 가지 공식적인 직책은 아르메니아인보다 유대인 혹은 그리스인 파라타오데스를 중용을 편지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부분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이 아르메니아인들이 상인으로서 번영한 것과 다르게 아나톨리아 동부 대륙 지방과 서아르메니아 내 아르메니아인들은 대다수가 여전히 작업자족하는 농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발음한 이란의 사파비 왕조에서는 오늘날 나흐치반 일대 출파의 아르메니아인들이 5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가서 이스파한 남부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아르메니아인들은 강제 이주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악취까지 제기하여 사파비 왕조 선정의 장관 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당시 강제 이주를 명령한 아바스 1세는 나흐치반 일대를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던 도시들을 파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흐치반의 거주민들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아제르바이잔으로 복귀했습니다. 다른 한편에 사파비 제국 시기 조지아인들은 남성들은 주로 이슬람으로 개정된 이후 군인 노예로 이용되고 여성들은 주로 하렘으로 끌려간 것과 다르게 아르메니아인들은 사파비 제국 유정자들과 서구 국가들 사이의 무역을 돕는 대가로 종교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아라비아만 일대의 항구 도시들은 장악한 서구 국가들은 이런과 교역할 때 무슬림들과 직접 교역하는 것보다는 기독교인 아르메니아인들을 거쳐서 동사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또한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제국은 서로 정파가 달라서 공식적으로 직대는 관계였으나 양국 사이 아르메니아인 기독교들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이스파니란 강제 이주당한 조지아인들은 몇 세대를 거치며 이란 내 통합된 것과 다르게 이란 내 일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오늘까지도 상당 규모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파비 제국은 아르메니아 동부 일대에 장악력을 강화하고 아르메니아인들의 아스파한 근교를 강제 시행 거격을 계기로 전체 인구의 20% 정도는 아르메니아였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아르메니아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속에서 공존했다는 것과 다르게 사파비 왕조사 아르메니아인들의 유대인들을 완전히 비주류 상업 민족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유대인들 아르메니아인들의 등살에 밀려서 상당수가 부하로 이주하여 부하라 유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커피를 유행시킨 최초의 카페를 개정한 것 또한 오스만 제국에서 온 아르메니아에서 전해집니다. 당시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비유적으로 동서로는 무울제국으로부터 폴란드, 헝가리까지 남북으로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예멘까지 중세의 근세의 아르메니아인들의 상급 커뮤니티가 존재했다고 표현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못지않는 탄탄한 기반과 견고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아나톨리아에서 아르메니아 상인들이 자신들의 무과 재력을 고향의 서부 아르메니아 지방의 수많은 요소 깊은 수도원 교회들에 투자하면서 현대 터키 동부 지방에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뾰족한 찬탑 수백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 터키와 이란 사이에 끼어있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